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5년 8월 19일 시장 함께 있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주식시장이 안 좋았고요. 그러니까 기존 주도주 있죠. 조방원. 그 다음에 어제는 전력기기까지. 오늘 뭐 완전히 악재 투성입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그 잘 나가던 주도 섹터들이 그냥 다 급락하고 있어요. 뭐 이게 마치 의도된 것도 아닌데, 일단 지금 이쪽이 무너지고 있고, 반면에 삼성전자, 그 다음에 현대차, 이렇게 좀 못 올랐던 이제 굉장히 부진했던 섹터들 있죠. 관세 피해주라든가 이런 쪽 오늘 또 드라마 제작사 이런 쪽은 또 오히려 올라가고 그래서 시장은 기존 주도주가 시총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정시엔 좀 부담이 되고 있고 왜 이렇게 빠졌는지 그건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악재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일단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일단 오늘 미국 마감 시황하고 이제 한국원전 미국과 굴욕적 계약했다 이런 뉴스 사실 이거 1월에 나왔던 거거든요. 이게 좀 구체화돼서 이렇게 내용이 나왔는데 저런 내용들이 사실 기사로 공개될 수 있는 건지는 좀 사실 좀 의문이고 근데 어쨌든 계약 내용이 이게 뭐 우리한테 되게 불리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오늘 원전주가 그냥 두들겨 맞아버렸고 반면에 한한령 수혜주들 드라마 제작사에는 오히려 호재가 됐죠. 지금 중국 콘텐츠 시장이 개방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급등했고 조선도 악재 나왔습니다. 그 마스가 협력하잖아요. 우리가 그 이제 1,5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는데 요건에 안 맞는다. 기재부가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관세 협상 잘한 건데 어느 정도 한 건데 아니 정부가 갑자기 이거를 기금 요건에 안 맞다고 해버리면 이거 어쩌자는 거죠 갑자기. 관세 50% 맞자는 얘기인가요? 저도 좀 이건 물론 이제 극단적이긴 하지만 이게 좀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달 25일로 결정이 됐으면 축구회 본회의가 열리는데 이게 지금 기업들은 굉장히 지금 이제 부담스러운 법이죠. 노란봉투법. 요게 이제 파업이 또 많이 늘어날 수도 있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요거 유예하자. 그래서 증시에 좋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주식시장 기업들이 상장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시장에는 저게 통과되면 좀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2차 상법 개정안은 또 반대로 호재죠. 저게 집중투표제 같은 게 있어서 저게 아마 이제 다음 달 이번 달 8월 다음 달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달 다음 달 맞나요? 다음 달로 알고 있는데 잠시만요. 이번 달 맞습니다. 이번 달 8월 25일. 제가 잘못 썼습니다. 8월 다음 주죠. 왜 다음 달로 써가지고 다음 주 8월 25일이고 세제 개편안도 그 양도차익과세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음 주에 확정을 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그 엔비디아가 중국 수출용 B30H별 개발한다는 뉴스가 나왔고 기존에 수출했던 그 H20보다는 조금 성능이 좋대요. 그걸 개발 중에 있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스페인 전력위기가 남긴 교훈 코트라 좋은 보고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은 없다. 요 보고서랑 추가 관세 영향 점검 그리고 디레이팅이 아닌 구조적 리레이팅 재평가 요건 반도체 그 다음에 요거 둘 다 원전 얘기입니다. 근데 애널리스트들은 너무 걱정하지 말자는 그런 좀 시각이 있어요. 그리고 기업 분석 이지바이오, 세방전지, CJ, 공신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테스, 삼성중공, 코미코, 휴비츠, 동성화인텍까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요게 챗GPT한테 그려달라고 했지만 이게 이제 오늘 아시죠? 새벽에 미국 백악관에 많은 정상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죠. 그래서 결국 평화협정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일단 젤렌스키 대통령도 왔고 좀 그러니까 휴전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시장도 전쟁터에도 평화가 찾아오고 있다. 주식시장도 평온해요. 지금 미국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지부진하면서 끝났고 금리 좀 올랐고요. 유가 조금 올랐습니다. 뚜렷한 이슈 없었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산 무기 1,000억 달러 유럽에 자금 지원 받아서 구매할 거다. 이건 미국 방산주에는 좋겠죠. 우리나라랑은 이거는 무관한 이슈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제 미국 방산주한테 이게 호재가 되겠지만 일단 요거는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고 미국이 그런다고 지금 확정하진 않았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는 거래량이 완전히 줄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그래서 본격적으로 휴가 시즌 M7 기업들도 좋은 거 있고 나쁜 거 있는데 메타가 좀 많이 빨렸습니다. 스마트 글라스 요거 있죠. 요 가격을 예상보다 낮게 책정했다는 이유로 좀 급락을 했고요. 그리고 대형준 부진하고 소형준 좋았고 재생에너지 기업에 이제 제공하는 투자 세액공제 어제 한번 설명 많이 해드렸죠. 요것 때문에 태양광 주식이 이틀째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태양광이 굉장히 좋은
분위기고, 노보노디스크 어제 말씀드린 대사 이상 지방간염 치료제 FDA 승인 받았다는 소식에 이제 오늘 강세 보였고요. FMC 이제 회의록이 이번 주 수요일에 공개되고, 금요일에 파열 의장에 이제 연설이 있거든요. 그리고 월마트, 타겟, 홈디포 같은 소매 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 보고서는 어쨌든 인플레라든가 이런 경기 둔화를 반영할 거기 때문에 뭐 랠리가 좀 주춤할 것 같다라는 보수적인 의견도 있고, 또 한 이제 여기 분석가는 여전히 금리 인하 기대된다, 경제도 탄력적이다, 긍정적이라고 또 전망도, 이게 서로 이제 의견이 엇갈리는 거죠. 그리고 일단 젤렌스키 대통령, 프랑스 마크론 대통령, 뭐 트럼프 이렇게 모여가지고 회담을 했고, 결국 푸틴과 젤렌스키, 트럼프가 만나는 3자회담을 열 것 같아요. 요걸 한번 이제 기대를 해보고, 꼭 휴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휴전이든 전쟁이 끝나야죠, 빨리. 예,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 경제학팀이 고용 둔화는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보고서를 썼는데, 이걸 왜 썼냐면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골드만삭스를 까버렸어요. 왜 이렇게 비관적이냐. 그래서 이제 그 며칠 후에 지금 보고서를 쓴 거예요. 근데 안 좋게 썼어요. 여전히 고용 모멘텀 꺾였다, 안 좋다. 근데 이미 꺾이고 있어요. 실제 데이터를 보면 뭐 이건 누가 봐도 꺾이는 건 맞죠. 예, 꺾이는 건 이렇게 급격히 꺾이는 게 아니라 완만하게. 근데 그런 보고서고요. 일자리 증가율에 대한 우리의 추정치는 월 3만 개라는 낮은 기준에도 못 미친다.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컨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 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이제 나중에는 성장률이 마이너스 수정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골드만삭스가 너무 부정적 아니냐,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그걸 썼습니다. 고용은 거의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둔화된다. 예, 그리고 이민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신규 일자리 줄어든다. 앞으로 몇 달 안에 기술 제조 소매업도 꺾인다. 거기다 연방 예비군 인력도 정부가 지금 인력 감축하고 있고, 이민자 단속 강화, 이런 것들은 고용에 큰 부담이다. 그래서 이번 잭슨홀 미팅의 주제도 고용인데, 연준 이렇게 되면 금리 인하가 빨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용에 대한 좀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미국은 9월에 금리 인하할 확률은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인데, 경기가 좀 꺾이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좀 이제 중국의 모델 Y 좀 신형, 이게 몇 인승이죠? 좀 이렇게 그 뒤에 더 인승을 높인 것 같더라고요. 6인승이었나?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이번에 아무튼 모델 Y 조금 이제 길어진 모델, 요게 출시를 알리면서 주가 올랐고요. 엔비디아는 별 반응 없었고, 마이크론, AM8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좀 올랐고, 메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빠졌고, 인텔은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나 이제 지분 인수를 한대요. 근데 그 지분 인수하는 돈을 원래 이게 공장 지분 보조금 주잖아요. 그 돈에서 활용을 하겠대요. 그러니까 이제 김이 빠져버린 거죠. 아니, 이거는 따로 해야지. 공장에서 보조금 주는 돈을 빼가지고 그냥 그걸 주면, 뭐 사실 그냥 신규로 뭐 돈 더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텔 입장에서는 이 김이 새버린 거죠. 그래서 인텔을 살리긴 하겠지만 이 부분이 악재가 됐고, 노보노디스크는 이제 위고비가 대사 이상 지방간염 치료제로도 이제 쓰이니까 호재가 됐고, 팔로알토는 사이버 보안 기업인데 뭐 놀라운 실적을 또 냈고요.
웨드부시의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스가 물론 실적 발표 전에 했던 얘기지만 사이버 보안 중요하다 AI에. 근데 사이버 보안 환경에서 점유율 확장에 운전석에 앉아 있는 기업이다. 이게 좀 좋은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겟은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유통사인데 실적 긍정적일 것 같다. 이번 주에 발표하고요. 듀오링고는 그 AI로 아주 이제 좀 재밌는 캐릭터랑 같이 언어 공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시티그룹, 키뱅크 캐피탈 마켓 여기서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면서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그다음에 태양광도 오늘 같이 급등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8월 19일이죠. 그래서 원전부터 좀 말씀드리면 오늘 한국원전이 미국과 굴욕적 계약 맺었다. 어제 사실은 밤에 나왔던 뉴스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이제 주가가 충격을 좀 받았는데 뭐냐면 우리가 원전 수출할 때 미국 원전계 웨스팅하우스에 로열티로 1.75억 달러를 주고 물품과 용역 구매로 6.5억 달러. 그러니까 합쳐서 거의 1조를 줘야 돼요. 예, 이제 수출할 때. 물론 이제 금액이 커지면 더 늘어납니다. 비율이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체코 원전으로 이렇게 하면 요 정도가 좀 드는 건데 이게 50년이다. 이게 1월 달에 이런 구체적인 액수는 안 나왔고 이런 계약을 맺었다는 이제 보도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이제 시장이 우려하는 거죠. 근데 로열티는 좀 아깝죠. 로열티는 안 줘도 되는 존인데 이걸 줘야 되니까. 근데 로열티가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걸 줘야 되는 건 너무 아깝고, 근데 물품과 용역 구매는 웨스팅하우스 걸 써야 되는 거니까요. 이건 뭐 웨스팅하우스 거 쓰면 당연히 줘야죠. 뭐 줄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굳이 이렇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계약을 왜 맺냐 이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쪽에 돈 주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 KBS 이런 기업은 수익성이 줄 거 아니에요. 그만큼. 그래서 이제 주가가 오늘 완전 곤두박질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원자력 공급국 그룹 지침에 따르면 미국이 이제 한국형 원전 있죠. 우리가 수출할 때 미국 에너지가 허가 받아야 돼요. 그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근데 허가를 누가 하냐? 우리가 신청하는 게 아니라 미국인이나 미국 법인이 해줘야 돼요. 대신. 이게 이제 골치 아픈 거죠. 그래서 웨스팅하우스 같은 미국 기업이 신청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웨스팅하우스 우리 딴지 걷는 거 아시죠? 이번 체코 원전도 야 너네 왜 우리 원천 기술 썼는데 왜 그냥 해? 본인이 떨어졌거든요. 웨스팅하우스가 이번에 졌잖아요. 우리나라한테. 그러니까 이제 기분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딴지 걸어버렸죠. 네. 그래서 합의를 한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만약에 이 한국형 원전 수출할 때마다요. 웨스팅하우스 계속 딴지 걸 겁니다. 그래서 1월에 그냥 합의를 해버렸어요. 지적재능. 근데 내용은 구체적인 액수는 얼마인지 안 나왔지만 합의했다라는 내용이 한번 나왔습니다. 좀 부정적인 기사 그때 좀 나왔죠. 그래서 그때도 좀 흔들렸었는데 근데 어쨌든 한국은 그 후로 체코 수주 따냈죠. 합의가 되면서. 그래서 불가피한 선택 아니냐. 아니다. 굴욕적이다. 이게 의견은 엇갈립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판단할지는 좀 이제 근데 일단 오늘 주식시장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주가가 엄청 올랐잖아요. 원전주 뭐 많이 오른 건 다들 아시죠. 그 상황에서 좋은 뉴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러져 버린 거죠. 거기다가 소형 모듈 원자로 SMR도 개발하면 이것도 일일이 허가받아야 된다는 식으로 기사가 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와 이거 뭐냐 도대체.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 SMR도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하는데 이게 기존의 대형 원전 기술로 개발되고 있어서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이 이제 따져보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가 한번 검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너네 SMR 만들면 나한테 한번 검사 한번 받아. 이겁니다. 기분 안 좋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원전업계는 특허 분석해서 미국 특허 침해 안 하고 있다. 그래서 문제 안 될 거라고 하는데 일단 지금 오늘은 뭐 악재들이 이렇게 중첩될 거죠. 근데 무조건 악재로만 볼 건 아니고요. 이제 이게 선택의 문제예요. 좋다는 건 아닙니다. 예. 당연히 우리가 그냥 알아서 해주면 너무 좋은데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좀 미국 법상 해외에 수출하려면 미국에 승인받아야 되는데 일일이 그러면 이때마다 지금 합의가 안 되면요 계속 승인받아야 돼요. 그럼 저렇게 딴지 걸면 아예 그냥 수출 못하는 거죠. 그냥 수출을 포기하든가 해야 돼요. 팀 코리아로 우리가 다 하는 거 있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미국의 팀 코리아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런 거 자체는 이제 불가능해져 버리는 거죠. 예, 대신에 이제 손을 잡으면 우리가 할 수는 있어요. 단 마진을 좀 약간 줘야 돼요. 웨스팅하우스에. 이 부분이 이제 좀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시장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일부 마진을 좀 포기하고 이 앞으로 미국에서 원전 300개 만들 거잖아요. 이 시장을 같이 미국과 할 거냐? 뭐 유럽도 있으니까 아니면 그냥 일일이 딴지를 우리는 마진 포기 못 하니까 일일이 그럼 수출허가 다 받아야 되는지. 그럼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이 폭이 엄청 줄어드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건 한국은 가격 좋고요. 납기일에서 타이 추정입니다. 우리 손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쟁력이 있는데 좀 아쉬운 건 왜 1월 달에 저런 계약을 맺었을까? 우리가 좀 큰 소리 쳐도 되는데. 왜냐면 미국은요, 우리나라랑 손 안 잡으면 못해요. 못합니다. 제가 봤을 땐 불가능해요. 경쟁력이 완전히 떨어진 국가예요. 네, 프랑스 뭐 마찬가지고 한국이 중국 제외하면 세계 최강이거든요. 예, 완전 기술도 좋고 만드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강하게 나갔어도 되는데 이건 좀 아쉽죠. 아쉬운 부분인데 어쨌든 저렇게 또 계약을 맺은 상황이고 그러면 결국 근데 어쨌든 시장은 이제 우리가 갖게 돼요. 이러면 이제 미국에 더 많이 진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엔 좀 어쨌든 노이즈가 생겼지만 이것 때문에 원전이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좀 성급한 결론이다. 이렇게 저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컨텐츠는 중국 컨텐츠 시장 허물다. 이렇게 돼 있는데 중국 광전총국이 드라마 포함한 해외 우수 프로그램 콘텐츠에 대한 개방의 문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한한령 해제를 완화하는 신호탄이 될지 일단 주목을 하고 있고 중국의 이 광전총국은 TV 대형화면 이 콘텐츠를 더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해외에 이제 프로그램들 있죠. 이거를 쿼터제로 막고 있어요. 그래서 일정 비중 이상은 안 돼요. 이거를 쿼터를 좀 없애거나 완화해 주겠다. 그리고 한국, 일본 작품 리메이크하는 것도 허용해 주겠다. 대상에. 그러면 이제 해외 드라마 또 수입 제한도 풀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직은 쿼터가 얼마가 될지는 미공개지만 쿼터를 완화해주면 우리나라 드라마가 들어가요 이제. 그래서 이제 오늘 막 스튜디오 드래곤부터 막 폭발한 겁니다. 한한령 해제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가 붙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조선주 오늘 악재 나왔습니다. 기재부가 여당의 마스가 지원법이 뭐죠? 여기 있죠. 이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건데 뭐냐면 미국의 군함의 건조유지 보수 등에 대한 수주 사업을 진행할 때 그에 필요한 자금 있죠. 이거를 이제 융자 출자해 주는 거예요. 정부가. 그래서 한미 조선 동맹 강화 협의체 설치, 미 군함 건조유지 보수 특화단지. 이거 다 돈 들잖아요. 한미 조선 산업 협력 기본계획. 일단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좀 돈 대서 미국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좋잖아요. 자기네 조선 필요한데 야, 한국이 그래서 관세 깎아줄게. 이렇게 해서 이제 1,500달러 이제 투자하기로 한 건데 그러면 이 기재부가 지금 뭔 소리 하냐. 네, 그런 재원할 재원이 없다. 그럼 뭐죠 지금 관세 협상한 거는. 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죠? 여당은 저러고 있는데 기재부는 왜 그런지 모르겠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냥 갑자기 주가가 박살이 난 거예요. 근데 저는 어쨌든 미국과의 또 협약 맺은 것도 있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예, 그럼 뭐 미국과 약속을 안 지킨다는 건데 뭐 그러면 미국에서 어떤 보복이 또 나올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아무튼 조선도 아까 원전도 그렇고 지금 요새 어제 전력기기 나왔죠. 기억하시죠? 전력기기 그 품목관세. 그래서 어제 박살. 오늘은 조선 원전 박살. 예, 방사는 뭐 저 평화회담 이제 하니까 이건 좋은 뉴스인데 방산주에는 안 좋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방산주 빠지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조방원 변압기까지 이쪽이 그냥 다 뭐 마치 약속이 난 듯이 순식간에 이제 다 악재들이 그냥 탁탁탁 나오면서 급락하는데 좀 쉼표라고 보고 있어요. 뭐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이니까 8월은 좀 조정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8월 증시에서 좀 쉬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이제 악재들이 노출되다 보니까 변동성이 더 커진다. 그러니까 갖고 계신 분들은 짜증나죠. 기분도 안 좋고 이겨내야 됩니다. 예. 저는 대세의 지장은 없다고 생각은 해요.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뭐 8월에서 FOMC 열리기 전까지는 뭐 이 좀 지겹고 좀 힘든 조정은 견뎌내셔야 됩니다. 갖고 계신 분들. 그래서 그건 좀 일부 좀 각오는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 반도체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엔비디아 예 이건 좀 말씀드렸고 그럼 전력 쪽 이제 괜찮은 내용인데 코트라가 스페인이 저번에 전력위기 생긴 거 아시죠 정전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통적인 발전소는 스페인은 재생에너지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지금 이재명 정부 정책과 비슷해요. 전통적 발전소는 도시 주변에 있어요. 뭐 근데 풍력 태양광은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원격지가 있거든요. 이거를 전기를 도시로 보내야 되죠. 그 장거리 송전 인프라 깔아야 된다. 요겁니다. 내용은. 핵심 내용은 요거예요. 해결 방안 HVDC. 요새 뭐 LS도 주가 좀 별로 안 좋긴 한데 아무튼 이런 거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필요하다. ESS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쪽 산업에 이 경쟁력 있는 기업은 최근에 여기도 빠지잖아요.
너무 염려하지 말자. 저는 그 말씀, 방향 자체는 우리가 스페인 정전사태만 봐도 명확히 알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 깔아야 되는 게 이런 것들이죠. 예. 그래서 의심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런 이제 산업군들에 대해서 최근에 좀 많이 빠지고들이 있는데 흔들릴 필요는 없지 않나. 이제 국내 정책도 수혜를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좀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어쨌든 제가 좀 생각해서 좀 쓴 겁니다. 근데 내용은 그거예요. 스페인 재생에너지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태양광이 제일 많아요. 이 주황색 선. 그리고 태양광, 주황색. 예, 비중 늘죠. 근데 갑자기 정전 났고 전력 소비 60% 날아가 버렸고 원인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스페인 정부가 뭐라고 했냐면 이 ESS 같은 거, 전력 인프라 이런 거 중요하다. 행정 절차 간소화하자. 이렇게 했고 순위 인터뷰를 했대요. 스페인 대표적 재생 에너지 기업인가 3배 규모로 투자 늘려야 된다. 송배전 인프라. 재생 에너지 기업체가 송배전 인프라 늘려야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송전 장비, 변전소 이런 것들. 네. HVDC 이제 필요하다. HVDC 관련 기업들 어디예요? LS 일렉트릭, LS, 대한전선, 효성중공 이쪽이죠. 예. 이런 쪽은 뭐 계속해서 방향성 자체는 괜찮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니까 한번 제가 오늘 좀 시간 관계상 빨리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내용이 다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설치된 거를 손실과 지연 없이 이게 산간지대에 풍력 설치된 거 보이시죠? 요거는 고압 송전탑. 그래서 이런 투자 늘어나고 이게 남일이냐 아니라는 거죠. 예. 우리도 같이 지금 고민하고 할 수밖에 없고 지금 이재명 정부도 그래서 에너지 고속도로 깔겠다고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보고서 일단 요것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노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 가는 요새 스태그플레이션 뭐예요?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 안 좋아지는 거. 이게 고약하죠. 물가 오르면 물가는 오르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 경기 안 좋아지면 금리 낮춰서 돈 풀어서 해결하면 돼요. 물가가 오르면요. 오르고 경기 안 좋아지면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돈을 못 풀어요. 물가 더 오르니까. 그래서 뭐 할 방법이 없는 안 좋은 거죠. 근데 어쨌든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구직 난이도 높아졌지만 해고는 크게 늘지 않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약간 이제 골드만삭스랑은 좀 약간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관세 영향으로 물가 강해지겠지만 그래도 관세 적절히 활용하면 후생이 늘어난다. 이 관세로 본 거를 국민들한테 돌려주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근데 이제는 관세가 가격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는데 그래도 이제 물가 오르겠죠. 오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기업들이 가격 인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 전가가 1년 이내에 집중되니까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예, 그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서비스 물가도 실제 좀 강해지고 있고. 예, 근데 핵심은 뭐냐면 물가가 이렇게 오르긴 하지만 미국 경기가 단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죠. 물가만 오르는 거죠. 그리고 연내 이하 인하할 수 있다. 예, 이미 올해 이제 연준이 6월 달에 발표했던 전망에도 물가가 3% 정도 되거든요. 그거 감안하면 관세 때문에 오른다고 해도 연준이 2번 금리 인하하는 거는 뭐 불가능하지 않다. 이미 좀 그걸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다가 주거비 뭐 국제유가가 50달러 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주거비는 꺾였어요. 이 두 가지 보면은 물가가 일부 서비스나 관세 때문에 오르는 건 맞지만 이 두 개가 밑을 빼버리거든요. 그러면 크게 우려할 필요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금리 인하 시나리오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다. 이 내용입니다. 뭐 이게 맞을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도 금리 인하에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금리 인하 기조 자체는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어제 한번 또 해드렸지만 이 전력기기가 어제 박살이 났잖아요. 추가 관세 50% 포함된 철강 알루미늄 그 제품에 들어가면 관세 때린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15. 그러니까 변압기에 철강 소재가 30% 들어가면 그 30%에 50%의 관세를 때리고 나머지 70은 15% 관세 때리는 거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관세율이 올라가죠. 근데 이거는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 불가피해요. 이렇게 되면. 근데 다만 계산을 해본 거예요. 초고압 변압기 원가에서 철강이 차지하는 비중은 25에서 35 정도 된대요. 그냥 35로 이제 친 거예요. 35로 하면 추가 관세 부과율이 27.3이 돼요. 올라가죠. 우리는 원래 15를 내야 되는데 27.3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HD 현대 일렉트릭의 매출액 중에서 관세 부과 대상이 13, 효성중공 7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영업이익 추정치가 1.7하고 3% 하향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진 않아요. 영향이. 주가 빠진 거에 비하면 요즘 이게 좋다는 게 아니죠. 근데 1.7과 3%면 엄청 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좀 주가가 좀 약간 과민 반응 보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가격 전가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공급 우위. 그러니까 오히려 무서운 건 그거예요. 공급 우위가 꺾이고 막 공급 과잉으로 가고 수요가 꺾이고 이걸 무서워해야지 관세 때문에 이제 시장 망가진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공급 부족. 그래서 지금의 업황 자체는 좋은 상황이니까 저도 어쨌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관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업황이 꺾이는 거예요. 공급 부족이 해소된다거나 그 다음에 왜냐면 주가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주가 많이 올랐을 땐 긴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변압기 공급 부족이 풀린다거나 업황 자체가 꺾인다. 이거는 오히려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관세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세에 대해서는 너무 우려하지 말자.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조적인 재평가 기대해보자. HBM 판가는 떨어질 거예요. 떨어지는데 생각보다 덜 떨어져요. 그리고 그렇게 떨어져도 하이닉스 이익 성장이 지속된다. 여전히 하이닉스를 좋게 보고 계시고 그 다음에 신규 세대 출시 후공정, 그러니까 뭐냐면 HBM4 나오죠. 내년에 후공정 병목이 완화되고 삼성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당연히 올해보다는 경쟁이 좀 심해지니까 단가 떨어지겠죠. HBM4는 엄청 만들기 어려워서 원가는 비쌀 것 같고, 예. 여전히 하이닉스는 HBM 영업이익률이 무려 59% 이상 유지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데서 좀 우려하는 게 내년에 HBM 공급 증가. 근데 공급 과잉. 근데 HBM 수요가 더 높아요, 증가율이. 그래서 공급 과잉 가능성 없다. 저도 이 의견에는 동의를 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급 과잉 아니 HBM4 만들기 너무 어렵거든요. 그리고 GPU당 평균 이제 HBM 탑재 용량이 계속 늘어요. 이런 걸 보면 공급 과잉까지 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의 감가상각의 자본 지출 증가 계속 나오고 있고, 물론 뭐 PC나 스마트폰 좀 안 좋지만. 그리고 전통 디램 또 회복은 공급 측 HBM 확장률을 제한하는, 그러니까 전통 디램도 좀 회복이 되고 있어요. 네, 이런 부분도 긍정적이다. 이게 중요한 거는 DDR5와 HBM이고 이쪽 업황은 여전히 좋고, 그래서 대형주 하이닉스, 중소형주는 이제 SNS 텍, 코미코, 한솔케미카, 이 삼성 이제 밸류체인을 좀 꼽아주셨습니다. HBM 27년까지 이렇게 계속 수요 늘고요. 탑재 용량도 계속 증가하죠. 그리고 감가상각비 추이는 이제 조금씩 이렇게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투자를 엄청 하니까. 예, 이런 부분들은 예, 좀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업황 자체가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하지만 아무튼 노이즈는 좀 있죠, 지금 아직까지는. 자, 원전은 이미 알려진 대신주권의 허민희 연구원님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요걸 이제 좀 마지막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다 요약은 했는데, 예, 이미 다자간 개별협정에서 한국은 원전 수출 시 미국의 허가가 필요하긴 하거든요. 일정 수준, 근데 이건 불가피하다. 미국의 허가를 안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랑 협력을 안 하면 참 골치 아픈 상황이라는 거죠. 이미 1월에 알려진 뉴스고, 그럼 수익성은 낮아지겠죠. 예, 근데 미국이 이제 제재를 안 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더 미국 원전 시장 진출할 수 있는 거, 저는 이게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예, 그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원전 시장에 진출을 하려면 미국의 눈치를 안 볼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럼 미국을 포기해야 되나? 참 이러기도 힘들고. 예. 그래서 그리고 원전 준공 이후 한수원, 한전기술, 한전기업, 두산에너빌리티가 각각 이런 뭐 에너빌리티는 유지 보수나 성능 개선, 기자재 공급 이런 게 있거든. 원전 지어진 이후로도 수익이 계속 창출이 돼요. 원전은 짓는다고 것은 아니거든. 그래서 한전기술, 한전, 투자에너빌리티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자는 내용이고, 장문준 연구원님도 항상 이제 그 원전 좋게 보시죠. 근데 이제 국내 원전주 미친 영향 제한적이다. 예. 그리고 원전 건설은 건설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현대건설에 영향을 줄 만한 건 아니고, 예. 이 원전 이제 관련한 핵심 기기들 있죠. 요게 좀 관련인데, 그럼 팀 코리아로 우리가 한국형 원전을 해외 수출하면 웨스팅하우스에 로열티를 줘야 돼요. 기자재. 근데 그런 조건으로 미국에 갈 수는 있는 거죠. 예, 근데 이걸 거절하면 미국에 들어가기가 팀 코리아는 너무 어렵고, 근데 팀 코리아 말고 각각 개별 기업들 있죠. 두산에너빌리티가 웨스팅하우스랑 현대건설이 뭐 홀텍 가는 거 개별적으로, 이거는 관계가 없어요. 예, 이쪽은 우리가 직접 한국형 원전을 수출하는 것만 해당돼요. 그러니까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 오늘 주가 급락은, 그러니까 좀
약간 좀 우려가 컸지만 팀 코리아로 갈 때가 좀 문제지 이들이 각각 이렇게 가는 거는 큰 문제 될 건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에너빌리티가 너무 많이 빠졌죠. 근데 일단 제 생각에 정말 많이 오른 건 맞아요. 주가가 이렇게 조정도 거의 없었죠. 그냥 옆으로 가다가 그런 상황에서 이게 오늘 이게 이런 뉴스가 아무튼 그냥 쉬고 싶은데 뺨 맞아 버린 거예요. 그냥 울고 싶은데 약간 그런 느낌은 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것 때문에 이제 끝났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이슈로 인한 이번 하락은 저는 좀 기회가 될 것 같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기업은 좀 이지바이오 뭐 몇 번 많이 보여드렸지만 미국 출산 따라갑니다. 그런 내용이고 데브니시의 2분기 영업이익은 40억 원대로 기대치 하회했지만 그래도 미중 관세가 갈등 정점이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돼지고기 수출이 중국으로 갈 때 많이 줄었어요. 4월에 마이너스 33, 5월 81, 6월엔 좀 회복됐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건 끝났고 곡물가 안정화됐고 2분기 달러 약세 이거는 이지바이오한테 좀 긍정적이죠. 또 미국 판매법인이 있어요. 패스웨이 USA라고 이게 실적이 그동안 안 좋았는데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뭐 베트남과 중국이 좀 어려워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그리고 이제 미국산 축산물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근데 이거는 저기 데브니시한테는 좋죠. 이제 미국 이 이지바이오가 인수했던 데브니시 미국의 이제 관련된 사료 첨가제 업체죠. 여기는 또 좋을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미국에서 이제 이 나라들로 여기 공급이 주니까 수출을 할 수가 많이 늘어나겠죠. 물론 이지바이오도 여기 중국이나 베트남에 공급망이 있어서 판매망이 좋은 건 아니에요. 적자가 좀 되고 있으니까. 근데 데브니시 쪽에서는 이제 수출하는 거는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6월 미국 돼지고기 수출량은 전년비 6.6% 상승했다. 이런 내용이고 관세 갈등 영향으로 큰 폭 하락했던 4월 마이너스 34, 5월 마이너스 81, 대중 수출은 마이너스 2.3 기록하며 이게 4, 5월 너무 안 좋았다가 정상적으로 좀 회복되고 있다. 그리고 베트남향 수출은 관세 협상 이전임에도 759%나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중국 돼지고기 수출량 보시면 이렇게 급증했고 미국에서 베트남도 보이시죠? 미국 축산시장 성장이 지속되면서 미주 판매 대리점 패스웨이 USA 이게 영업이 확 늘었죠. 데브니시 성장도 하고 일부 범용 제품 판가도 반등하고 있다. 근데도 그러니까 업황 이런 거 좋은데 주가는 싼 거죠. PER 5.5배니까. 그래서 이번 조정은 기회가 될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요. 세방전지는 이제 뭐 아시죠? 납축전지. 자동차에 들어가는 뭐 1차 전지죠. 납축전지인데 그래서 요 2분기 영업이익이 좀 안 좋았습니다. 경기도나 또 원재료 비용 증가. 그래도 핵심은 AGM 배터리. AGM 배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시동 걸 때 이거 탁 드르륵 하잖아요. 그리고 시동 꺼지기도 하고 스탑앤고 기능 아시죠? 그거. 그럴 때 이제 배터리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2차 전지 있죠. 전기차 배터리는 차가 이제 이게 동력이죠. 차를 움직이는 그거고 자동차 안에도 배터리 많이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뭐 이 주행등 켜거나 헤드라이트 그런 거 다 납축 전지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 AGM 배터리는 이제 시동 거고 끌 때 주로 쓰이는데 요거는 여전히 견조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난해 대법원 통상임금 범위 확대 판결 따라서 이 부분이 또 비용이 좀 증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티모니가 이제 원재료 좀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좀 안정화되고 있고 납 가격도 좀 최근에 안정화. 그래서 완성차 판매 부진 우려가 있지만 세방전지 핵심 AGM입니다. 이건 여전히 호조다. 그리고 미국 비중이 좀 높진 않아서 관세 영향이 좀 제한적이고 PER 5배고 실적 부진했지만 어쨌든 이 AGM 배터리는요 하이브리드에 반드시 들어가요. 하이브리드 잘 팔리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CJ는 이제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안 좋았어요. 주로 자회사들 있죠. 이게 좀 실적들이 안 좋다 보니까. 근데 CJ 핵심은 올리브영이에요. 올리브영 매출은 많이 늘었어요. 21%. 1분기에 좀 부진했죠. 근데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의 기대치를 9%나 상회했다고 합니다. 오프라인 증가했고 이제 인바운드 매출도 3천억 상회. 인바운드가 중요하죠.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그래서 좋았고 푸드빌 있죠. 미국에서 이제 제빵 사업하고 있는데 베이커리 점포수가 9점이나 전분기보다 늘었다고 합니다. 매출도 증가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인들 들어오고
그래서 인바운드가 증가하고 있고 이제 중국인들 단체 관광객 비자 면제도 있고 푸드빌도 투자가 좀 늘긴 하지만 연말까지 조지아주 신공장 완공되면 좋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저 푸드빌 사업, 예, 제빵 사업, 그리고 한국에서는 올리브영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업이고 예,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단 이번 2분기 실적에서는 우려했던 그 올리브영 성장 둔화가 해소됐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공시 한번 좀 보도록 시간이 금방 이렇게 벌써 다시 10분이네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유도무기 공급 계약을 했고 어딘지 몰라요. 중동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 빠졌지만 방향성은 끝나진 않았어요. 휴전을 하더라도 어쨌든 국방비 지출은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테스, 예, 테스가 하이닉스에 공급했는데 옷 입는 장비예요. 그러니까 우리 옷 입잖아요. 뭘 입느냐 반도체 여기 웨이퍼에다가 막을 입히는 거예요. 소재. 그 장비가 바로 증착 장비입니다. 예, 우리가 그래서 주로 PECV라는 플라즈마를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낮은 온도에서 증착하는 거예요. D램 낸드 모드인데 낸드는 주로 삼성전자용으로 공급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이번에 하이닉스양 수주 받아서 아마 그 D램 쪽 아닌가. 그래서 하이닉스가 투자를 좀 늘리고 있어서 좋고 이번 실적도 2분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의 LNG 운반선 4척, 또 2척, 6척을 한 번에 수주해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조선주 아쉽지만 수주 오랜만에 LNG 수주 나왔고 코미코 아시죠? 자회사 미코세라믹스 이거 지분을 추가로 취득했어요. K 클래스 B 인베스트먼트라고 이게 2대 주주로 알려졌는데 여기서 이제 공동 매도권 이제 행사를 하면서 여기 지분 일부를 가져와 버렸어요. 그래서 미코세라믹스 지분이 원래 55.5인데 이번에 62.6으로 늘어났습니다. 좋은 거죠. 원래 상장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많은 분들이 들고 일어났죠. 무슨 상장이냐. 그래서 다행히 상장 철회했고 중복 상장하면 안 되죠. 합병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알짜에서예요. 미코세라믹스는 당기순이익 630억짜리입니다. 오스틴의 또 코미코는 오스틴의 공장이 있잖아요. 반도체 세정. 그래서 이번에 테슬라 수주받은 거 삼성이 수혜죠. 그래서 핵심 자회사 미코세라믹스를 이제 합병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알짜 기업 계속 이제 현금이 더 들어올 거고 여기 오스틴 법인, 텍사스 테일러 이런 쪽에 대한 수혜를 계속 받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휴비츠 어제 좀 놀랬던 게 여기 몇 명입니까? 6명의 이제 상무 전무님들이 9,050주씩 똑같 무슨 약속이 난 듯이 왜 이렇게 샀는지 모르는데 지난주에 누가 샀죠? 대표이사가 9억 이번에 내부자들이 4억 정도. 그래서 아시죠? 막막 단층 진단기 휴비츠 우리 안 까거나 이럴 때 여기서 막막을 진단해줘요. 5가지 기능을 갖고 있대요. 이렇게 그래서 지난주에 한번 이거 설명드렸으니까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구강 스캐너가 하반기에 좀 나온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좀 기대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구강 스캐너도 있고 그 이름이 릴리즈비 또 스캔도 있는데 요게 더 넓고 깊은 근데 이번에 아무튼 이 구강 스캐너 만드는 기업 있죠. 요게 그 이름이 뭐였더라? 오르비스였나? 예. 제가 이름이 정확히 안 나는데 아무튼 그 회사를 지분 20% 갖고 있는데 100% 다 편입해 버렸어요. 100% 다 가져가 버렸어요. 구강 스캐너로 한번 승부를 걸겠다라는 취지인데 3분기에 나오니까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성화인텍, 모건스탠리가 이제 지분 단순 투자로 5.42% 신규 취득했다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다 이제 설명해 드렸고 오늘 시황만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늘은 증시가 안 좋았고요. 지금 뭐 보시면 엔터, 영화, 뭐 영상 콘텐츠 아까 말씀드린 그리고 자동차가 방어주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모비스조랑 한온 시스템 좋았고 건설기계 어제 급락했다 오늘은 조금 살아났고요. 게임 오늘은 펄어비스, 크래프톤 이런 쪽에 오랜만에 좋았습니다. 쿠팡주, 여행주. 다만 이제 이쪽 제외하면 다 안 좋았고 원전, 조선, 항공 아니 우주항공, 대한항공 올랐고요. 그 방산, 조선 기자재, 예, 시장 주도하던 뭐 풍력, 피팅, 예, 또 이 반도체 소부장도 좀 빠졌고 오늘은 그러니까 그냥 다 두들겨 맞아버렸어요. OLED도 빠지고 예, 멀쩡한 게 없어요. 그나마 삼성전자가 버텼고 보시면 하나에어로 현대중공업 그냥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도 빠지고 어쨌든 좀 시장 안 좋게 보는 것 같아요. 좀 많이 오른 상태에서 노이즈가 생기니까. 그리고 오늘 뭐 항공우주, 뭐 두산 뭐 이렇게 빠졌고 코스닥은 오늘 바이오가 또 안 좋았습니다. 바이오주들이 다 급락해 버렸고 2차전지 좀 버텼고 반도체 소부장 빠졌고 그나마 엔터 좀 버텼고 그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분위기 안 좋았죠. 드라마 제작사가 좀 버텨줬고
그래서 오늘 뭐 태용도 많이 빠지고 원전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오늘 시장은 이제 아까 설명드린 기존 주도주가 무슨 뭐 약속이나 한 듯이 그냥 다 악재 나와서 무너져 버리고 좀 방어주나 못 올랐던 기업들이 선전하는 그런 좀 양극화가 심했다. 되게 어렵습니다. 8월은 좀 약간 각오는 하고 있고 뭐 많이 빠지면 3천 초반도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이번 조정은 여전히 기회로는 보고 있고요. 다만 조정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렇게 빠지는 건 기분 나쁘죠. 근데 어쨌든 당분간 이런 좀 주도주들의 조정이 좀 더 이어질 수 있어서 시장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차분히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들 하셨고요. 저는 또 내일 오전에 라이브 있으니까 라이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